오늘 갑자기 예약 들어온 풍선이 있어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하는 거를 풀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오늘 목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자막 처리 안 하고 녹음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커스텀 벌루는 일단 퀄라텍스고요. 헬륨을 일단 조금 넣어서 공간을 확보해 줬고요. 그 다음에 5인치 풍선을 분 다음에 묶기 전에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서 풍선을 동그랗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풍선을 묶어 주는데요. 이때 묶는 거에 따라서 바람이 안에서 새거나 아니면은 점점점 작아지는 속도가 빠르다든가 그 차이가 이 묶는 거에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풍선 매듭을 자를 때 너무 짧지 않게 한 최소한 3mm 정도 이상은 남겨두셔야지 풍선이 안에서 매듭이 풀려버리는 너무 짧아서 풀려버리는 현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영상을 돌려볼게요. 풍선을 불어서 누르는 작업을 하시면서요. 풍선이 동그랗게 됐는지 아니면 5인치 풍선에 흠이라든가 불량이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만일에 작업을 다 끝났는데 풍선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안에서 5인치 풍선이 샌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불면서 풍선을 한번 확인하고 동그랗게 불렸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안에 들어간 건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풍선 매듭 자른 거는 저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한 1.8cm에서 2cm 정도가 나오는데 본인이 자르신 거가 길이가 대충 비슷한지를 항상 체크를 하세요. 그래야지 모든 풍선이 바람이 빠져도 거의 비슷하게 천천히 빠지고요.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으면 이게 손에 숙달되지 않아서 풍선마다 다르게 잘려지는 거라서요. 모든 안에 있는 건볼들이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려면은 풍선 자르는 것도 신경 써서 길이 조절하시면서 일정하게 자르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옆주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름이나 겨울에는 실내 온도하고 야외 온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옆에 주름을 항상 보셔야 돼요. 저는 3mm를 남기고 부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5mm 이상이 남겨져 있어요. 마지막까지 조금 더 주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주름이 아예 없고 일부 주름만 3mm 정도 남겼을 때 묶어주시는 게 더운 밖으로 나가도 풍선이 터지지 않고 실내 에어컨이 좀 센 데에 들어가도 저 정도 주름이 있어서 터지지 않는 여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매장은 24도 이하로는 에어컨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온도에서 작업을 했을 때 밖에 나갔을 때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순간적으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저는 항상 밖에 외부 창문을 한번 열었다가 저는 가게 매장 문을 열었다가 닫은 다음에 작업을 해요. 온도를 조금 맞춰준 다음에 작업하는 게 안전하고요. 보시면은 요술풍선 반쪽으로 묶고 있는데 선생님들 작업하신 거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번 돌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풍선 쪽으로 매듭을 돌리고요. 단단하게 감아준 다음에는 천천히 풍선 아래쪽으로 저렇게 아래쪽으로 점점점 내려옵니다. 왜냐면 위쪽에서 계속 돌리고 위쪽에서 풍선을 묶게 되면요. 마감을 하게 되면 밑에 그 버블 벌룬의 아랫부분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에서 묶으면 밑에가 니은자로 꺾여 버려요. 그래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 부분도 묶어주고 겸사겸사 밑에 쪽에서 매듭을 지어줬을 때 풍선 밑에 여분이 꺾이지 않아요. 이건 해보신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요술풍선 남은 부분을 잘라 주시고요. 너무 바짝 자르시면 풀릴 수 있기 때문에요. 1cm 정도 남겨주시고 자르시는 게 안전해요. 그 다음 컬링 리본은요, 끝을 U자로 한번 접어서 풍선 끝에 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U자 고리 부분에 손가락을 걸어서 돌려주시면 아까 요술풍선으로도 잘 묶었지만 컬링 리본으로 한 번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더욱더 안전합니다. 컬링 리본이 느슨하면 바람 불거나 흔들렸을 때 이 부분에서 풍선이 컬링 리본으로부터 쏙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 벌벌 떨리는 것만큼 정말 단단하게 묶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돌릴 때 저게 한 겹이면 돌리다가 뚝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U자로 접어서 두 겹으로 묶어 주시는 게 묶을 때 끊어지지도 않아요. 무게추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와샤고요. 커스텀 벌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개를 사용해서 무게추를 해주는데 보시면 밑에 쪽에서 제가 자세하게 안 찍었는데 끝부분에 컬링 리본을 접었어요. 접어서 두 겹으로 와샤에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줬어요. 컬링 리본이 의외로 되게 약해요. 순간적인 힘에 의해서는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서요. 와샤를 묶을 때도 컬링 리본을 반을 접어서 두 겹으로 통과해서 묶어줍니다. 풍선 박스, 무게추 박스는 초콜릿 박스고요. 초콜릿이나 쿠키 담는 박스들이 이 사이즈들이 있어요. 보통 가로 세로 한 5cm 정도, 이 정도 무게추를 사용하고요. 업체마다 무게추 박스가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5년 전에 다른 데서 안 쓰는 피라미드형 박스를 선택해서 이 박스를 색깔별로 좀 여러 가지 갖춰 놓고 풍선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컬링을 달아볼 건데요. 요즘 새로 나온 컬링 무늬 있는 그 테슬들이 컬링이 아니고 테슬이네요. 테슬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손님이 저희 인스타에서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해주셔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같은 테슬을 골라서 지금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큰 거를 가운데를 한번 잘라줬고요. 반쪽짜리 테슬을 저는 3장 사용합니다. 테슬 다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 자세하게 올려져 있으니까요. 오늘은 작업을 그냥 할게요. 손님 픽업 시간이 다 돼가서 지금 주문 받고 1시간 후에 픽업이었거든요. 먼저 안에 테이프를 붙이고요. 그 다음 가위로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컬링 리본을 통과해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팔 왜 그러냐고 많이들 물으세요. 이제 풍선하신 분들이 워낙 주변에 많다 보니까 선생님 팔 왜 그래요? 뭐 모기 물린 거예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영상에 보시면 고양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길고양이를 이제 집에 데리고 왔는데 고양이가 스치기만 해도 두드레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팔에 유난히 팔에 흉터가 많죠. 다리에는 더 많아요. 네. 고양이가 주로 팔하고 제 다리 사이에서 자기 때문에 네, 그냥 긁으면서 키웁니다. 자, 이제 리본을 달아볼 건데요. 리본은 조금 여유 있게 자르셔가지고요. 묶은 다음에 길이 조정해서 잘라내는 게 예쁘니까 너무 짧게 자르시면은 모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조금 아깝더라도 조금 길게 자르셔서 리본을 묶으시고 남은 부분을 잘라내세요. 자, 리본 묶는 거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를 고리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로 덮으면서 뒤로 밀어 넣어서 리본을 잡아줍니다. 한복 고름 매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단단하게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당겨서
길이를 조절하시면 아주 쉽게 리본을 예쁘게 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리본은요, 실루엣 리본이고요. 꽃풍선에 많이 사용한 리본인데 꽃풍선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리본이 많이 남아서 요새 커스텀 벌룬 헬륨에도 저 리본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시트지 작업할 건데요. 위에 거는 지금 커스텀 벌룬에 붙을 글자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고깔에 들어갈 레터링입니다. 먼저 잘라서 옆으로 두었고요. 레터링 안에 자음 아니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 뭐 A, B, C, C는 아니네요. 가운데 버려져야 되는 동그라미라든가 미음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먼저 따줄 거예요.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겉에 외부 눕기를 먼저 따려면, 배경을 먼저 따려면 작업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조 시트지를 엎어서 글자를 남기고 배경을 없애줄 겁니다. 제가 지금 글자 부분에서 조금 칼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특정 서체에서 배경을 딸 때 같이 딸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몇 번 하다 보면 여기서는 계속 딸려 나오네 하는 부분들을 미리 좀 잘라서 배경을 제거를 해준 다음에 작업을 하면은 글자가 없어진다든가 뭐 작업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든가 하는 거를 줄여줄 수 있죠. 자, 글자 얇은 거 특히 요새는 작은 글자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진짜 팔뚝에 획이 하나 붙는다든가 알파벳 하나가 붙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팔은 가급적 시트지 쪽에 안 닿는 게 좋습니다. 보조 시트지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헤라로 한번 밀어줬고요. 지금 보조 시트지는 다른 거 썼던 거 활용하는데요. 보조 시트지는 보통 한 장 가지고 2번, 3번 쓸 수 있으니까요. 매끄러운 면에 붙여놨다가 다시 쓰시면 되고요. 잘라서 쓴 거는 쓰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자, 공기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살짝 칼집 넣어서 헤라로 문질러 주시면 빠지고요. 네, 보조 시트지를 글자 사이즈 맞게 붙였고요. 이제 밑판을 떼어줍니다. 잘 안 떨어지네요. 네, 밑판은 버리지 마시고 옆에다 두셔야 돼요. 손에 손자국이나 얼룩을 없앨 수 있는 게 이 밑판이거든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글자가 2줄인데 제가 깜빡 잊고 그 라인을 안 넣어가지고요. 칼로 위아래 줄 사이를 먼저 잘라줬고 중간에도 칼집을 한 번씩 넣어줬습니다. 칼을 너무 깊게 넣으면 밑에 보조 시트지까지 그 칼집이 들어가니까요. 살짝 눌러서 라인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커터칼로 살살 눌러주고 떼어주고 잘라줘 가면서 배경을 떼어냅니다. 시트지를 떼어낸 거를 바로 버리지 않고 저렇게 옆에 모아두는 이유는요. 작업을 다 했는데 획 하나가 없다든가 알파벳 하나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옆에다가 놔두면은 나중에 급할 때 없어진 거를 저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큰 글씨나 다시 회생하기 불가능한 획 같은 거는 얼른 그것만 다시 커팅을 해서 보충하면 되니까요. 일단 보조 시트지 다시 작업 끝난 거를요. 아까 떼어냈던 밑판에 한번 붙여서 이렇게 헤라로 문질러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건데요. 일단 배경을 떼어내면서 손자국이 지문이 묻잖아요. 근데 저렇게 배경에다가 한번 붙였다가 다시 떼어내면 그 지문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배경에 한번 붙였다가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요. 레터링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중에다 띄워놓고 새끼손가락으로, 왼손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풍선을 잡고 레터링을 붙여요. 아무래도 어디든 기대다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조금씩 3도라든가 5도 정도가 삐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에어컨과 선풍기를 다 끈 상태에서 공중에서 붙입니다. 레터링 붙이는 법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시트지는 한 판으로 붙이고요. 글자를 옆으로 미는 게 아니고요. 한 글자 한 글자씩 위아래로 한 글자씩 붙여요. 맨 처음과 맨 끝은 제일 먼저 붙이고요. 중간에 있는 글자들은 빈 공백을 보면서 그 비어있는 방향으로 밀어서 한 글자씩 붙여요. 그러면 글자가 밀리지도 않고 풍선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글자가 옆으로 밀면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자 붙일 때 위아래로 붙이고, 붙이다 보면은 공간이 안 맞아서 시트지가 안 붙는 글자가 생겨요. 그런 거는 너무 무리해서 붙이지 마시고요. 일단 보조 시트지를 뗀 다음에 떠 있는 글자를 그 다음에 살짝 떼서 다시 붙이는 경우가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삐뚤어지지도 않고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고 작업하신 그대로 커스텀 벌룬에 글자를 앉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손자국을 아무리 조심을 했어도 조금씩 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더하죠. 시트지가 끈끈한 거가 많이 녹은 상태라서 아무리 매장에 에어컨 틀고 해도 조금 시트지의 그 점창 면이 좀 녹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손자국이 많이 나는데 보조 시트지를 뒤집어서 이렇게 떼주면은 얼룩이 모두 제거가 됩니다. 자, 이제 벌룬 가랜드, 같이 세트로 나가는 벌룬 가랜드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풍선 커터예요. 앞치마에 걸어 가지고 간단하게 컬링 리본을 자를 수 있는 도구고요. 이렇게 앞치마에 걸어서 사용합니다. 벌룬 가랜드에 들어가는 그 요술 풍선은 지금 에어 컴프레셔로 불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선은 장비라고 생각해요. 장비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그 효율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풍선 커터라든가 에어 컴프레셔라든가 손펌프로 작업을 하면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풍선들도 작업이 굉장히 쉬워요. 특히 은박 풍선 불 때는 에어 컴프레셔 없이 작업한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고요. 이렇게 커팅을 쉽게 하는 것도 작업 속도 차이도 있고, 너무 풍선하는 게 어려우면 지쳐서 빨리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게 즐거운 풍선 생활, 풍선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지금 봉을 찾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그 스프링 고기 할 때 쓰는 봉이고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저 꽃 포장지 가운데 있는 심지에다가 요술풍선으로 묶어준 거예요. 요술풍선을 이렇게 풍선 매듭에다가 끼워 주시고요. 풍선이 꼬이지 않게 잘 피면서 그 심지에다가 감아줍니다. 감아준 풍선을 끝에 에어 컴프레셔로 공기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에어 컴프레셔 아니래도 뎁스로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반대쪽에서 손펌프로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꼬인 부분이 생기면 공기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풍선 가랜드는 좀 다양하게 모양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막힌 부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풍선이 접히지 않게 심지에다 감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돌릴 때 엄지손가락에 그 풍선이 펴지는 게 느껴져요. 그 엄지손가락으로 다리면서 감아준다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다 벌린 경우에요. 풍선 장식을 할 때는 스프링 고기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장식할 때 바닷속 물방울 장식할 때도 표현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퍼프볼 할 때도 기둥을 감싸주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뭐 한 번 하면 스프링 고기만 막 100개, 200개씩 해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뎁스가 요술풍선 불기에 되게 좋기 때문에요. 뎁스로도 똑같이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불고 있는 거는 160 풍선이고요. 160이란 것은 앞에 1이 1인치, 풍선의 지름이 1인치란 얘기고요. 60이란 거는 60인치, 풍선을 불었을 때 길이가 60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260 풍선은 지름이 2인치, 불었을 때 60인치라는 거고요. 350 같은 경우에는 불었을 때 3인치, 그 다음에 길이가 50인치, 1인치는 2.54cm예요. 요술풍선 모양이 잘못됐을 때는요, 잡아줘 가면서 불 수 있어서요. 에어 컴프레셔로 작업하는 게, 건으로 작업하는 게 풍선 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뒤에 보시는 거는 아래쪽에는 컴패티들이고요. 위쪽에는 커스텀 벌룬에 들어가는 5인치 풍선들이에요. 자, 이제 줄에다가 아까 불어놓은 풍선들을 묶어줍니다. 요즘에는 커스텀 벌룬 하고요, 풍선 가랜드 하고요, 이렇게 완제품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별다른 뭐 상이나 다른 장식 없이 가랜드 하나 걸어놓고 커스텀 벌룬 놓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요. 베이비 쪽 아니더라도 어른들도 많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컨베티를 12인치 풍선에다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포인트로 달아주면 예쁘고요. 그 다음에 6인치 하트 풍선도 같이 달아주었습니다. 이상 끝.